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저 코로나 얘기 여쭤보기 전에 다른 질문부터 하나 드리고 코로나 네. 여쭤보겠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이 지금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모르겠습니다. 이 교수님 입장에서 전문가들이 보시기에 또 어떻게 다를지 모르겠지만 이 언론에서 보기에는 굉장히 어떤 국민적 공감대도 크고 한데 뭐냐면 네. 지금 CCTV를 수술실 안도 아니고 바깥에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야당하고 반대가 많아서 통과를 못 시키고 있는데요. 교수님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수술실 CCTV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실 내에서 대리 수술이나 유령 수술이 이루어진 사례들이 일어났고 또 일부 수술 이후에 적절한 응급처치를 의사가 없어서 취하지 못해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들이 생겨서 그 제기된 요구라 수술실 내부에 CCTV를 당장은 좀 설치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수술실 외부도 아니고 내부에 설치하는 게 맞다는 말씀이시죠? 외부에 설치해서는 예. 수술실 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요. 예. 그 부분은 지금 외부에 설치하는 것으로는 원래 문제를 제기했던 예. 뭐 환자단체나 시민단체가 요구했던 바를 충족시키기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중요한 문제 같아서 브리핑 잠깐 듣고 다시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네. 예, 네, 교수님. 아까 그 의료법 관련해 네.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CCTV를 설치하는데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수술실 내부에 당장 설치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내부에 설치해야 지금 제기됐던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협회나 일부 다른 어떤 의사분들은 내부에 설치하면 소극적 의료 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반박을 하시기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네, 물론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이제 지금 CCTV를 수술실 내에 설치하라고 하는 요구가 생겼던 그런 근본적인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비하면 뭐 소극적인 진료를 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는 다른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해결하고 관리해야 될 문제지 그것 때문에 내부에 설치하는 것 자체를 꺼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된다는 그 논의가 일어나는 게 수술실 내부에서 어처구니 없는 사고 또는 어떤 방임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논의가 시작된 거겠죠.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무자격자가 대리 수술을 하거나 원래 수술하기로 돼 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의사가 수술을 하면서 사고가 나거나 이제 수술 이후에 환자가 계속 그 출혈이 발생하는데 방치했다거나 방치했다거나 이런 사고들이 이제 문제가 됐기 때문에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이제 그런 사건들이 왜 생겼는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가 좀 명확해질 것이고 또 CCTV를 설치하면 병원과 의사들이 조금 더 환자 관리에 신경을 쓸 거라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거는. 네, 그렇습니다. 사람이니까요. 네. 물론 이제 그것 때문에 생기는 뭐 의사와 환자 관계의 신뢰가 떨어진달지 뭐 소극적으로 진료를 한달지 이런 종류의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것은 이제 보다 넓은 틀에서 병원 내에서 일어나는 의료 사고의 문제를 우리가 제도적으로 문화적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에 대한 좀 큰 범위에서의 논의나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한 측면인데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면허 행위를 좀 뭐 몇 년 정지시켜야 된다.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원래는 다른 그러니까 변호사나 다른 전문직들하고 동일한 그 규정을 받다가 이제 의약분업을 계기로 해서 의사만 좀 완화되어 유지되어 왔는데 이제 이게 완화된 채 유지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예를 들면 성범죄자가 다시 면허를 받거나 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이제 재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전문직의 특성상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부분인 의료 사고와 관련된 그분 또 빼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외됐기 때문에 현재 그 원래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그러니까 법사위 통과 이전에 보건복지에서 통과된 안이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사협회나 의사들이 우려하는 바가 있으면 이제 일부 그런 의견을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수용하면서 통과시켜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의사라는 전문직이 검사나 이런 분들보다 도덕성이 부족해도 된다는 어떤 근거도 없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더 높아야 될 것 같은데 또 진료 과목 자체도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금고 이상의 성범죄자도 산부인과를 한다든가 이건 뭐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허용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왜 근데 이 정부에다 이렇게 국민적 물론 전문가분들 중에서는 찬반이 좀 나뉠 수도 있겠지만 국민적 공감대는 굉장히 여론조사해 보면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이런 네, 법이 그렇습니다. 왜 안 된다고 보세요? 전문가로서 보시기에는 이 법이 현실적으로는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전에 이제 작년에 있었던 것 같은 뭐 의사협회 파업이 있으면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사회적인 그 뭐랄까 손실이 클 테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이제 한편으로 있는 것 같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의사들이 또는 의사 단체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그 전문가로서의 윤리를 갖추는 것, 자정 활동을 강화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는 어떤 자정 능력을 현재 의사 집단들이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아쉬움이 좀 진하게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교수님 다른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네. 예, 오늘 코로나 얘기로 돌아가서요. 네. 이 코로나 예방 접종 맞으면은 외국 갔다 와도 격리 안 해도 된다. 이 얘기를 굉장히 답답해하는 분들, 막 기대하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주변에 보면 그게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람직하다고 보시는가요? 어떻습니까? 네, 뭐 우리가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서 백신 접종을 하는 거니까요. 예. 물론 이제 백신 접종을 하더라도 일부 면역력이 생기지 않는 소수의 사례들이 있긴 하겠으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위험을 일정 부분 받아들이고 일상으로 복귀를 하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봅니다. 그러면 항체 검사 또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지금 맞았다는 증빙만 가지고도 가능한 제도인가요? 예, 뭐 어떻습니까? 항체 검사를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뭐 대부분 다 항체가 있는 것으로 나올 것이고요. 항체의 보유 수준에 따라서 면역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도 쉽지 않은 문제라 별도 검사가 필요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지금 제시된 제도는 백신을 맞은 분이 2차 접종을 맞고 항체가 형성되는 그 기간이 지난 분에 한해서 그렇습니다. 외국을 일 때문에 혹은 여행을 갔다 오면은 자가격리 안 하고 정상 생활을 해도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외국의 경우에 우리가 여기서 접종을 하고요. 2차. 똑같은 조건은 외국 나가면 격리가 안 되는 나라들이 있나요? 혹시 아직까지는 없고 이제 그런 논의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EU 유럽의 국가들하고 이제 미국이 빠르게 국가 간에 서로 접종 정보를 이제 국민들이 방문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고요. 다른 나라들도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면서 우리가 이전에 논의했던 그 백신 여권과 비슷한 실질적으로 그런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실질적 백신 여건은 우리의 상황을 비춰보면요. 호혜주의적으로 하려면 몇 월이나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십니까? 아마 여름쯤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름쯤 되면 유럽도 이제 집단 면역에 가까운 접종률 수준에 달할 거고 미국도 달할 거고 그러면 국제적으로 그런 이제 시스템들이 형성되니 우리가 뭐 특별히 굉장히 많이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그 시스템에 참여해서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여름쯤이면 우리 그 취약계층은 다 맞으신 때 같은데요. 그분들은 그래도 외국에 드나드실 수 있겠군요. 네. 전 국민 한 20% 정도가 접종을 한 상태니까요. 그분들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화이자가 30억 명분의 생산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발표를 했는데 우리로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죠. 우리랑 연관이 있다고 봐야겠죠. 한국 특히 언급하면서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뭐 이런 언급을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화이자가 이제 똑같은 원료를 들여서 생산할 수 있는 백신의 양, 수율이 늘어나서 그러니까 생산성이 높아진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원래 계약했던 물량 말고 여분의 물량들이 생길 테니 그러면 이제 화이자 백신을 구매한 국가들에게 뭐 원래 계약한 시점보다 더 먼저 공급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니 우리로서는 예를 들어서 3분기가 오기 전에 이제 계약한 물량의 일부를 받을 수도 있고 또 3분기에 받는다고 하더라도 늦게 받는 게 아니라 3분기 초에 받을 수 있으면 백신 접종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로서 정말 긍정적인 소식 같은데요. 그럼 그 젊은 여성에게 특히 문제가 되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좀 나이 드신 분들한테 다 밀고 화이자를 젊은 쪽에 전부하고 뭐 이런 방안을 좀 약간 어떤 분배를 수정할 필요는 없습니까 혹시? 지금 이제 30대 미만은 일단 이제 예외이고 문제가 되는 것은 60대와 30대 사이의 이제 장년층, 청장년층인데요.
정부가 백신의 수급 상황에 대한 조금 더 뭐 확신할 수 있는 판단을 하는 시기가 되면 저는 그 장년층에 대해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말고 화이자 백신을 맞을 수 있는 또는 다른 백신을 맞을 수 있는 선택권을 주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아예 고령층으로 몰고요. 이런 식의 어떤 재분배가 필요하단 말씀이시죠. 이 백신 문제가 계속 나오면 아무래도 지금 수급 문제가 좀 굉장히 낙관적인 소식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이렇다면 원래 우리 예정했던 11월 집단 면역보다 좀 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11월 이전에 그 목표한 접종률 수준을 달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와 같은 이제 낙관적인 상태가 계속되면. 그렇다면 뭐 하여튼 한 달이라도 좀 당겨졌으면 하는 게 모든 국민의 소망일 텐데요. 지금 상황에서 그럼 이 숫자는 좀 하루 접종 숫자는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답답한 수준이었는데 그건 지금 속도면 어떻게 만족스러운 수준인가요? 어떻습니까? 보시기에? 절대적으로 사실 백신 접종의 속도는 그 백신의 공급 물량에 달려 있고 공급 물량이 늘어나는 것에 비례해서 이제 접종 센터를 늘린다거나 접종 인원수를 늘리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물량만 확보되면 지금 의료기관을 더 지정하고 백신 접종량을 늘리는 것은 크게 우려할 만한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교수님 시간은 다 됐는데 마지막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접종 속도나 분량 이런 게 지금도 아직도 뭐 충분한 편은 아닌데요. 지금 예약을 해놓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니까 그 비는 부분을 맞을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 지금은 맞도록 어떤 식으로 참여해야 되나요? 그럼 그걸 맞으려면? 의료기관에서 이제 사전에 그 예비 접종 대상자 명단을 작성하도록 이제 정부가 지침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의료기관 같으면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또는 이제 뭐 인근에 즉시 와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 대상자를 선정하라고 하는데 이제 동네 의원 같은 경우는 뭐 그렇게 해도 대상자가 많지 않고 또 오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뭐 환자분들한테 그 접종을 하든지 아니면 또 이제 미리 대기 명단을 올려놓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접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원자를 받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라도 남는 게 생기면 연락을 준다든가 이런 시스템은 지금 마련돼 있는 건가요? 그건 아직 안 마련. 지금 기관에 따라서는 그렇게까지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예비 접종 대상자를 근처에 있는 사람들, 직원들, 환자들을 중심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고 이제 뭐 전화해서 나 좀 대기 명단에 올려주세요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접종을 하는 의료기관이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제도는 좀 확산시킬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좀 널리 확산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너무 이제 또 그 과도하게 되면 남는 물량은 많지 않은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전화해서 대기 명단에 올리고 확인하고 하는 등의 좀 또 시스템에 피로감이 있겠군요.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뭐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의료기관 또 뭐 새치기가 생긴다든가 이런 부분은 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